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너무 많은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한동안 너무 힘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한 단계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번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애들 보면서 여태껏 버텨왔었는데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저지른 시댁 식구들과 질긴 악연을 끊어냈지만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문제의 시작은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부터 시댁 식구들과 마찰이 시작됐어요. 엄마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병원을 자주 다녔는데 남편은 이런저에게 불만을 털어놨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예전에 시모가 몸이 안 좋아서 며칠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모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는 집안일에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으면서 저는 아픈 엄마 옆에 붙어 있지도 말라는 건지 본인 생각만 하는 남편 때문에 화가 많이 났었죠. 그런데 제가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서 집안꼴이 말이 아니라며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기본적인 건 전부 다 했었고 되레 남편이 저를 도와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면서 그런 말을 하니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생각 없는 한마디에 시모는 전화를 받자마자 막말을 퍼부었어요. 저는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아 침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병원을 다니는 동안 집안일에 신경을 안 쓴 적이 없어요. 애들까지 챙겨야 해서 얼마나 힘든데요. 집에 늦게 들어와서 다음날 먹을 음식 준비하고 빨래, 청소, 설거지까지 하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누울 수 있어요. 그이가 저를 도와주기라도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을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와서 하는 거 하나 없이 밥 먹고 TV 보다가 자는데 제가 힘들다고 해도 도와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어머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음식까지 해서 전달해주고 집안일까지 전부 다 하면서도 그이한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한 적 없었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머님한테 피해를 준 거 없잖아요. 저는 제 위치에서 충실히 하고 있지만 그이는 힘든 저를 위해 집안일이나 애들을 돌봐준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없으니까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어머님한테 투정 부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 문제이니 어머님이 중간에서 끼어드는 일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립 입장에서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이 편에서만 생각해서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건 상당히 기분이 안 좋네요.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더 이상 없으면 그만 끊을게요. 당신은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데? 내가 어머님이랑 목소리 높이면서 싸우길 바라는 거야? 왜 당신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냥 당신 옆에 내가 없어서 불편하니까 그래서 어머님한테 투정을 부리는 거지? 이제 어쩔 거야?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우리 엄마 골수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6개월째야.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면서 당신한테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었어. 힘들어도 내가 뭐 하나 시키면 인상 쓰고 싫어하니까 그냥 내가 전부 다 해왔었다고. 당신이 집안의 가장이고 애들 아빠면 위치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건데? 이러고도 당신이 내 남편이야? 남편은 제가 힘들다고 눈물까지 보이면서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제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남편한테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더는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저는 남편을 더 이상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방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챙기고 있었는데 관계를 회복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동네 친구와 술 약속 잡아
서둘러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긴 시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온 인생이 너무 후회스러웠고 차라리 속 편하게 이혼하고 애들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고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고 여기까지만 하고 싶었어요.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가정을 힘들게 이끌어가던 어느 날 잘 버텨오시던 엄마의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담당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엄마가 버티는 게 한계인 것 같다면서 더는 힘들 것 같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골수 전체에 암세포가 퍼져서 좀 더 독한 항암 치료를 해봤자 엄마에게 고통만 줄 뿐이지 더 이상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절망스러운 말을 꺼냈어요. 6개월간 엄마 곁에서 붙어 있으면서 다시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 곁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엄마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너무 간절했었는데 그건 제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결국 엄마는 저와 한마디 대화조차 나눌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저는 아직 엄마를 떠나보낼 마음이 없었는데 엄마는 제 곁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휴, 어차피 누구나 다 나이 먹으면 세상 떠나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것을 뭐가 그리 슬프다고 질질 짜고 있어? 그런다고 달라지니? 곧 장례도 치러야 하는데 벌써부터 힘 빼면 장례식 땐 누워만 있을 생각이야? 내가 봤을 때 아직 살만한 것 같구만. 사람 목숨이 얼마나 질긴데 한 일주일은 더 버틸 수 있겠구만. 저기요 사돈, 그만 버티고 이제 눈 좀 감으세요. 언제까지 병원비 축 낼 거예요? 잘 사는 집안도 아닌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괜히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그만 떠나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되세요?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나가세요. 틀린 말도 아니잖아. 당신이 장모님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나도 그만큼 힘들었다고. 어차피 떠나는 거 편히 가시면 되는 건데 끝까지 안 가려고 버티시니까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 위급하다고 해서 가족들 모두 데리고 왔는데 내가 봤을 땐 꽤 오래 버티실 것 같은데? 네, 이럴 줄 알았어.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해놓고 오빠가 먼저 상태 보고 나서 연락 달라고 했잖아. 굳이 나까지 와야 돼? 이번엔 무조건 확실하다고 해놓고 별로 달라진 것도 없구만. 에이, 김 다 샜네. 그만 들어가야 되겠다. 숨도 못 쉬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길래 오늘 가는 줄 알았는데 입 벌리고 숨만 잘 들이키고 있구만. 저희 엄마가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정신 나간 시댁 종자들은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그 인간들과 대화를 섞는 게 오히려 감정 소모가 더 심한 것 같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무시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 같았고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그 인간들을 전부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6개월 동안 병문안 온 적 단 한 번도 없었으면서 내쫓으려 하자 엄마의 몸 상태를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남편인데 왜 병원에서 거부를 당해야 되냐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런 말에도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과 어떠한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병실 밖으로 내쫓은 뒤 엄마의 손을 잡으면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함께 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엄마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눈물을 보이신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결국 더 이상 버티시지 못하고 제 손을 놓아 버렸네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엄마의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도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게 되자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달려와 주었어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좀 더 일찍 떠나셔서 그런지 남편도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남편의 위로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미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상대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장례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라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고 남편은 장례 기간 동안만큼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며 남편이 해야 될 도리만 하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제가 부탁했던 말을 시댁 식구들에게 전달을 했고 영정사진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시모는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곤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저에게 한마디 했어요. 그동안 사돈이 인맥을 잘 쌓았나 보네.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는데 저게 다 돈인 거잖아. 사돈 어른도 암으로 잘못되시더니 안서동까지 골수암으로 떠난 걸 보면 부부는 닮아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래도 너한테는 물질적으로 꽤 많은 걸 남겨줬지. 집안이 부유한 편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너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 재산을 혼자 먹을 생각은 아니지? 내 아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잖아. 아무리 부부라 해도 고생한 값은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부부관계도 돈독해지는 거라고. 그러니 이번 장례 때 들어오는 부의금은 내 아들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잖아. 사람들 들어오는 것만 봐도 기본 1,000만 원은 훌쩍 넘어갈 것 같구만. 여기까지 와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돈 얘기밖에 없어요? 어머님은 제가 돈으로밖에 안 보여요? 며느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걱정조차 안 되는 거죠? 우리 엄마 오늘 제 곁을 떠나셨어요. 지금 제정신도 아니고 겨우 버티고 있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별것도 아닌 일이다. 어찌됐든 너는 이제 혼자고 내 아들과 평생 한 입을 덮고 살아야 하는데 서로 잘해야지 얼굴 붉혀서야 되겠니? 네가 그만큼 신경을 써주면 내 아들이 앞으로 잘할 거 아니야. 나도 애미 너를 좋게 봐줄 거고 잠깐 삐걱거렸던 우리 관계를 다시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인데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또다시 얼굴 붉힐 거니? 너도 마음을 좀 곱게 써라. 자기 욕심만 채우려다 보면 결국 넘어진다는 걸 모르는 아이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돈 욕심이 많아? 시모는 힘들어하는 절 위로해 주는 것보다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시모가 사람이 맞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고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앞에서 쉬지 않고 돈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자 시모는 제 행동에 불쾌했는지 갑자기 엄마의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가더니 사진을 엎어버렸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놀란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고 장례식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에서 시모를 강하게 밀쳐버린 뒤 엎어진 엄마의 영정사진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있는데 시모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시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의 친분이 깊었던 한 아주머니께서
시모에게 무슨 짓이냐고 큰소리치자 시모는 움찔거리며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손을 내린 뒤 분노한 얼굴로 장례식장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던 신우도 저를 노려보며 시모의 뒤를 따랐고 남편은 자기 엄마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에 기분이 안 좋았는지 저에게 다가왔네요. 그냥 좀 좋게 넘어가면 안 돼? 내가 그래도 노력하고 있으면 당신도 나한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 관계 그냥 끝내길 바라는 거야? 방금 어머님이 하신 행동을 당신도 봤으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나를 보자마자 돈 얘기부터 꺼냈어. 우리 엄마가 내 곁을 떠나서 힘들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재산 얘기부터 시작해서 부의금 많이 들어온 것 같다고, 당신 고생한다고 부의금 전부를 당신한테 주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더해. 당신이 남도 아니고 내 남편이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냐고. 그래서 어머님 말씀하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 대화조차 섞고 싶지도 않았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 어머님이 잘못됐는데 내가 장례식장에서 일을 도와준 대가로 부의금 전부를 원하면 나한테 부의금 금액이 얼마라도 나한테 전부를 줄 수 있어? 위로를 먼저 해주는 게 아닌 돈 얘기만 계속 꺼내면 당신은 기분이 어떨 것 같은데 왜 말을 못해? 내가 한 말이 전부 다 맞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겠지. 나도 정말 많이 참고 있는 거야. 아까 부탁까지 했잖아. 다른 날도 아닌 우리 엄마 장례식만큼은 제발 조용하게 넘어가자고 사정을 했는데 결국 일이 또 커진 거 봐봐. 저분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내 머리채 분명히 잡았을 거야. 당신 도움 필요 없으니까 그만 나가줘. 괜히 상황만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나 정말 고민 많이 해봤거든?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엄마가 당신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안 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려는 거야? 내가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 집안이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거야. 어찌됐든 우리 관계는 엄마 장례식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해. 남편은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바라봤어요. 엄마의 영정사진을 엎어버린 시모 행동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평생 혼자 살라고 소리치며 화를 낸 뒤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장례식에 오지 않았는데 3일째 되는 날 발인을 하려고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남자가 제 이름을 부르며 물건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카드기를 꺼내더니 저에게 일시불로 할 건지 할부로 할 건지 물어보길래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저는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다시 되물어보자 저에게 건네준 물건에 대한 값을 어떻게 결제할 거냐고 저에게 건넨 물건을 가리켰어요. 600만 원짜리 골프채 세트라면서 여기서 결제를 한다고 전화를 받아 배송을 한 거라는 말을 하길래 전혀 들은 게 없었던 저는 골프용품을 배달시킨 사람이 누구냐고 다시 물어봤는데 장례식장 계단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거 내가 배달시켰다. 요즘 날씨도 신선한 게 골프 치기 딱 좋은 계절이라 오래간만에 좋은 걸로 하나 장만했지. 그 직원한테 여기로 배달해달라고 했거든. 저기 휴게실에서 잠깐만 기다려주겠어요? 보이금에서 돈을 좀 빼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600만 원 금방 준비해 드릴 테니 커피 한 잔 하고 계세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부의금으로 골프채값 600만 원을 충당하겠다고요?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어머님이 구매한 골프용품 값을 제가 왜 결제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저기요, 이거 도로 가져가세요. 저는 들은 것도 없고 골프용품 결제할 생각도 없어요. 여기 이분한테 결제 받으면 되겠네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애미야, 내가 오죽했으면 이쪽으로 배달시켰겠니? 한두 판 하는 것도 아니고 600만 원짜리 고가의 골프채인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런 걸 잡아보겠어? 네가 이번 기회에 시애미를 위해서 큰맘 먹고 한번 해주면 안 되겠니? 부조금 꽤 짭짤하게 들어왔을 거 아니야. 좋게 좋게 하자. 그만 좀 억지 부려요. 당신은 왜 쳐다만 보고 있는 건데? 얼굴 표정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고 있던 것 같은데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그냥 좀 해줘라. 며느리가 돼가지고 공돈 좀 들어왔으면 큰맘 먹고 골프용품 사줄 수도 있는 거지. 너는 돈 써들고 세상 떠날 거냐? 장모님 떠나시면서 너한테 떨어진 재산이 얼마인데 고작 600만 원짜리 골프채 가지고 분위기 안 좋게 만들어? 이것도 며칠간 고민해서 네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대로 고른 거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좋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엄마, 잠시 기다려봐요. 제가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해보고 600만 원 맞춰드릴게. 에휴, 새언니 보면 돈독이 제대로 오른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요즘 건강관리 좀 하신다고 큰맘 먹고 골프채 장만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걸 흥분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되겠어요? 언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앞으로 남은 결혼 생활이 편할 수도 있는 거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골프장 가면 그 정도는 들어줘야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하거든. 용품이 좋지 않으면 필드에서 껴주지도 않아. 좁보인 거 티내서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이거 자물쇠 열쇠 어딨어? 부의금함 때려 부수기 전에 당장 열쇠 내놓지 못해? 묵직한 게 꽤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당장 열어봐. 경찰 부르기 전에 제발 그만해. 이런 식으로 해봤자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된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그냥 막 나가기로 아예 작정한 거야? 안 되겠다. 예미야, 이거 봐봐라. 나 지금 포장 전부 뜯었다. 이제 상품까지 개봉해서 환불도 안 된다. 시엠이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얼른 부조금만 열어라. 여보, 이것 좀 봐봐. 비싼 건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립감부터가 다르네. 이 정도면 생 한 번에 호리렁까지 하겠어. 이래서 장비에 돈을 아끼지 않나 보네. 시댁 식구들의 이기적이고 생각 없는 행동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그 인간들을 무시하고 엄마의 발인식을 하려는데 남편이 자기 가족을 무시했다며 그 자리에서 부의금함을 사정없이 내려쳤고 자물쇠로 되어 있는 고리를 무작정 부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남편의 행동에 장례식장 관계자분들이 말리자 당장 부의금함 열쇠를 달라고 화를 냈어요. 관계자들이 저를 바라보길래 원하는 대로 해달라며 부의금함이 파손된 거에 대해서는 시댁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며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부의금함에 정신이 팔려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부조금함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남편이 열쇠로 부의금함을 열어 함 안에 있던 봉투를 꺼내든 순간 온 시댁의 면상들이 시퍼렇게 질려버리기 시작했어요. 빈 봉투로 꽉 차 있자 남편은 함 안에 있던 돈이 전부 다 어디 갔냐고 화를 내며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저는 이미 남편이 오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모든 결제를 끝낸 상태였고 부의금함에 집착하고 있던 시모가 또다시 찾아와 돈 얘기를 꺼낼 것 같아 미리 빈 봉투를 함 안에 넣어 두었었죠.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몰려와 엄마 발인날에 부의금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600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골프용품을 엄마 빈소로 배송시킬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시모는 이미 상품을 뜯어버렸기 때문에 결제를 안 할 수 없다며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당황해하고 있는데 제가 모른 척하자 남편이 저를 돌려 세우면서 부의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결제를 하라고 강압하길래 남편의 팔을 뿌리쳤어요. 그러자 갑자기 제 얼굴에 뺨을 올리더니 자기 가족을 무시한다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600만 원짜리 골프채를 들어 사정없이 장례식장 안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는 남편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했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장례식장 안에서 때마침 경찰이 도착해 시댁 식구들을 중재시켰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모든 게 제 탓이라면서 저와 만나 인생을 망쳤다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막말을 쏟아 부었어요. 결국 이 문제로 저희 부부는 이혼을 했고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장 안에 기물 파손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를 받아내고 겨우 갈라섰는데 남편은 시모가 괜히 골프채를 사서 문제가 커진 거라고 술을 먹고 시댁 집안에서 싸움까지 이어졌는지 600만 원짜리 골프채를 내두르다가 골프채를 소중하게 생각하던 시모가 말리려던 찰나 남편이 내두른 골프채에 시모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 문제가 심각해졌는지 두려운 나머지 시댁에서 빠져나와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현재 머리가 함몰이 될 정도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결국 본인들이 화를 입게 되었던 거죠. 시모가 만약 남편이 내두른 골프채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형벌은 엄청 무거워질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법적으로 부부 관계도 아니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 합니다. 그 인간들이 자초한 일들이니 달게 받아야지 어쩌겠어요. 무식하면 고생만 한다더니 고약한 성격으로 집안까지 파탄내 버렸네요. 앞으로 저는 제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멀리 이사가서 새 삶을 살려고요. 지긋지긋했던 결혼생활 청산하니 이제야 속이 후련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인생,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에요. 시골에서 힘들게 사는 부모님의 뒷바라지를 받아 공부를 하고 대학을 마쳐 취직을 했어요. 서울로 상경하여 좋은 회사에 입사한 저는 부모님의 자랑이자 얼굴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였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아이 하나 낳고 셋이 살만한 정도였는데 대신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 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시어머니는 참 공주처럼 사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희생만 하셔서 그런지 처음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좋아 보이고 꼭 부모들이 희생을 할 필요는 없구나. 본인 인생을 사는 게 멋지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정말 특이하시고 신기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엔 조금 난해한 분이었는데 항상 멋에 취해 사시는 분이었고 본인이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꼭 손에 넣고야만 하는 분이셨어요. 용돈이 30만 원이 뭐니? 꼴랑, 아휴, 한 50은 넘게 줘야지. 너 그렇게 짠순이처럼 굴지 마라. 다 애비가 번 돈이잖아. 어머님, 아파트 대출값에 애 학원비, 그리고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하면 솔직히 너무 빠듯해요. 그나마 맞벌이니까 이 정도죠. 제가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여유가 있어야 돈을 모으죠. 아니 그래도 10은 더 써라. 내가 좀 바쁘니? 친구들 만나서 이것저것 쓰고 하는데 내가 맨날 얻어먹을 수가 있냐고. 너처럼 외모 관리 신경 쓰지 않는 애들은 몰라. 얼마나 돈 쓸 데가 많은 줄 아니?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팍팍 나한테 쓰란 말이야. 항상 돈이 모자라는 시어머니셨고, 워낙 씀씀이도 크시고 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꾸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늘 품위 유지 비용으로 모든 용돈을 쓰곤 하였죠. 그럴 때마다 늘 어머님은 저에게 용돈을 요구하였지만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저희 집 형편으로서는 어머님을 감당해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런 어머님은 늘 저에게 불만이 한가득이었어요. 엄마, 못 보던 옷이네? 옷 샀구나? 예쁘다. 잘 어울려. 돈 좀 주고 샀겠는데? 굉장히 옷이 고급스러워 보여. 그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니? 백화점 한정판으로 산 거야. 어때? 클래스가 다르지? 이래서 백화점 옷을 입어야 돼. 당신도 좀 보고 배워. 엄마 옷 입는 센스라던가. 보는 눈이 얼마나 높아? 오히려 젊은 당신보다도 훨씬 낫다. 우리 형편이 빠듯하니까 그렇지. 아무리 둘 다 대기업 다니면 뭐해? 한 달에 이렇게나 나가는 돈이 많은데 나까지 백화점 옷 사입으면 집 거덜나겠다. 당신 가능하겠어? 나도 꾸밀 줄 몰라서 안 꾸미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할머니 옷장 가면 새 옷 엄청 많아. 어제도 할머니 백화점 다녀왔죠. 저도 데려가세요. 구경 가고 싶단 말이에요. 할머니보다 엄마가 더 할머니 같아. 할머니는 맨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놀러 다니는데 엄마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어머머, 얘는 무슨 새 옷이 많다고. 넌 젊은 애가 그렇게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니까 얘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좀 꾸며라. 그깟 돈 얼마나 모은다고? 그렇게 아끼다가 똥 된다. 사람은 즐길 줄 알고 살아야 하는 거야. 자치스러운 어머님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아끼며 살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그렇게 꾸미진 못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꾸미는 방법을 좀 배우라고 했고, 정말 천지분간을 못하는 모자 같았지만 시어머니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아직까지 많이 꾸미고 싶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가 보다 하곤 했습니다. 정도가 지나치시지만 않으면 어머님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님은 뭐든지 본인이 1순위곤 하였죠. 우리 어머님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매번 철철이 옷 쇼핑에 머리며 액세서리까지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본인만 챙기는 것 같아서 가끔 서운할 때도 있다니깐요. 안 그래요, 형님? 전 그렇던데. 뭐 나도 완전히 이해가는 건 아니지만 워낙 멋쟁이시잖아. 그러려니 해야지. 아무튼 우리랑은 정말 다르다니까. 예, 너 이게 어떤 옷인데 여기다가 주스를 쏟아? 어쩜 얘가 그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야? 아우, 어쩐담. 나가야 하는데. 에이, 잘못했어요. 할머니, 주스 드리려다가 무거워서 손이 미끄러졌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하여튼 덤벙대는 건 꼭 지 엄마 닮았지 아주. 누가 주스 달랬어? 꼭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설쳐대길. 어머님, 너무하세요.
애가 할머니 드리겠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런 건데 옷이야 빨면 되는 걸 그렇게 화를 내세요. 네가 애 교육을 잘못 시키니까 애가 조심성이 없지.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나가려고 얼마나 펴렀는데.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다니까. 며느리들이 꼴랑 둘인데 지들 꾸미는 거 하며 생각하는 마인드 하며 나랑 달라도 너무 달라. 어쨌든 우리 집 올 거면 애들 아무것도 손 못 대게 해라. 혹시라도 내 옷이나 내 신발 가방에 뭐 묻히기라도 하는 날엔 가만 안 둬. 어머님은 그날 그렇게 동서와 말다툼을 한 뒤 놀러 나가셨고 본인이 제일 중요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그렇게 화를 내고 나가셨어요. 동서는 매우 화나했지만 어머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니 그냥 씩씩대고 말더라고요. 저 역시 동서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서 동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러고 나서 원래도 외적으로 많이 꾸미시는 어머님이었지만 요즘 들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용돈도 모자랐는지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져다가 돈도 엄청 쓰셨고요. 당신 어머님 이번 달에 얼마 쓰셨는 줄 알아? 자그마치 170만 원이야. 진짜 우리 형편에 이건 아니지 않아? 혜진이 발레 다니고 싶다는 것도 못 해주는 마당에 나이든 어머님이 나가서 톡톡 170만 원씩 긁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무슨 떼돈 버는 부자도 아니고 나 진짜 계속 이런 거 못 참아. 언제까지 참아야 해? 엄마 예전에 많이 못 살고 힘드셔서 그래. 내가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아들이 돼가지고 이런 것도 못 해주겠어? 정도껏 하라는 거야. 누군 우리 엄마한테 못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지난달 엄마 생신 때 꼴랑 용돈 10만 원 드렸어. 어머님 카드값 갚느라 그것도 겨우 드린 거야. 카드값 갚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지?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엄마한테 용돈 매번 드리지도 못하는데 생신 때마저도 난 우리 주머니 사정 봐가면서 드려야 해? 내가 돈을 왜 버는 건데? 네 말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만약 엄마한테 눈치 주면 가만 안 둬. 우리 엄마 충분히 누르셔도 되는 분이야. 내가 천천히 엄마한테 얘기 들을 거니까 네가 나서서 뭐라고 하지 마. 알겠지? 씀씀이가 점점 커져가는 어머님이었지만 남편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속이 터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어머님은 거기에 더불어 남자친구까지 만드셨는지 남자친구를 만나서 오히려 본인이 돈을 더 펑펑 쓰고 계셨던 거예요. 있는 척 하려니 돈은 모자라고 그러니 한없이 남편을 닥달하고 그러다 결국 남편의 신용카드까지 가져다가 쓰시게 된 거죠. 명의만 남편 카드였지 제가 월급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빚을 갚게 되는 건 저였고 남편의 카드가 연체되면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니 매번 카드값을 갚으면서 한숨이 턱턱 나왔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솔직히 짜증도 많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뭐가 잘못된 줄 모르셨고 무턱대고 가랑이 찢어지게 행동했어요. 아이고, 우리 최 선생님. 밥값은 제가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까지 밥값 얼마나 한다고? 제가 낼 테니까 많이 드세요. 아유, 그럼 우리 여사님 덕분에 맛있는 거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리 여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여장부처럼 시원시원하니 내가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매일같이 맛있는 거 사주시고 좋은 거 보여주시고 내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다니까요.
최 선생님이 저한테 주시는 사랑만 하겠어요. 언제든 제가 쏠 테니까 지갑은 비우시고 나오셔요. 아셨죠? 허세만 가득한 시어머니를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 무렵 친정엄마가 관절 수술로 인해 목돈이 필요할 찰나였는데, 전 당연히 엄마이기 때문에 그 돈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극구 반대하며 못쓰게 했고, 제 돈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마당에 진짜 짜증 나더라고요. 본인들에겐 쓰길 바라면서 내 엄마한텐 못쓰게 하는 꼴이 말이에요. 나 용돈 줄 땐 그렇게 눈치 주더니 너네 친정에 갖다 바친 돈은 아무렇지 않게 떡떡 갖다 바쳐? 어떻게 그러니? 어머님,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어머님한테 매달 들어가는 돈이고 저희 엄마는 이번에 수술하시는 수술비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이 정도도 못 해드리나요? 당신 얘기해봐. 내가 버는 돈 친정엄마 수술비 좀 내준다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한두 푼도 아니고 솔직히 결혼했으면 넌 이 집 사람이지. 장모님 꼭 수술하셔야 한대. 무릎 그거 고질병인데 해도 어차피 효과 없대. 내 주변 사람들도 수술했는데 효과 하나도 없다더라. 다 돈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래. 와, 진짜 너무한다. 난 무조건 엄마 수술시켜 드릴 거고 내가 버는 돈이니 아무도 나한테 터치할 생각 마. 그리고 어머님이랑 당신 진짜 너무하네요. 어떻게 제 엄마 일에 나 몰라라. 특히 어머님 진짜 양심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렇게 매번 돈 가져가시고 카드를 그렇게 써대면서 저희 엄마 아프신 수술비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입장 바꿔서 제가 어머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진짜 아니지 싶네요. 어머님, 저 진짜 어머님한테 정말 이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서운했고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를 내 엄마처럼 왜 모시기로 생각했나 싶었어요. 그리고 전 친정엄마 수술비를 보태드렸고 오히려 제가 수술비를 보태드리자 시어머님은 저에게 더 큰 용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당당하게 화를 내시며 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머님한테 모든 걸 맞추기란 쉽지 않았고 지쳐가는 하루하루였어요.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의 허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 포기하고 나오고 싶었지만 그 부분만 빼면 정말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가정이었기에 미련하게 계속해서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 꾸미는 걸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어쩌겠어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네 엄마 수술비 몇백 할 거 아니야. 나한테 몇십 주는 게 그리 아깝니? 나 오늘 놀러 나가야 하니까 10만 원만 보내라. 애비한테 얘기하니까 생활비는 네가 관리한다며. 너한테 달라고 하라던데 애비가 기눌리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내라고 하더라. 어머님, 저번 주에 돈 드렸잖아요.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서 쓰시길래 매번 제 얼굴만 보면 돈 타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얘,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쓰는 줄 알아? 혜진이랑 네 조카랑 내가 오랜만에 데리고 나가서 바람 쐬주려고 하지. 무슨 내가 나만 생각해서 돈 달라고 하는 줄 아나? 혜진이랑도 오랜만에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래. 할머니로서 해준 것도 없고. 정말요?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애들 생각도 다 해주시고. 그럼 저야 감사하죠. 가뜩이나 요새 주말에 계속 특근인데. 그러니까 네가 찬조를 좀 해줘야지. 너희 애랑 네 동생애 데리고 놀러 가는 건데
모처럼 내가 스트레스 풀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잔소나 해. 네 동서 보고도 하라고 해야지. 나도 마냥 나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마. 어머님한테 정말 많이 지칠 때쯤 어머님은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로서 처음 손주들을 챙기는 것 같아 놀라기도 했고, 내가 모르는 어머님의 면모가 있는 것 같아 조금은 놀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동서가 어머님께 찬조도 해드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맡겼더니 어머님은 신나게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갔고 아이들도 참 좋아했어요. 할머니랑 연주랑 이렇게 셋이 놀러 가니까 너무 좋아. 처음으로 할머니랑 이렇게 놀러 가는 거잖아. 얘기했어야지. 그렇게 좋아? 할머니랑 연주랑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다 와, 우리 딸. 엄마도 가면 좋은데 주말에 출근을 해야 해서. 얘는 내가 할머니인데 뭐가 걱정이야. 재밌게 놀다 올 테니까 걱정 마라. 자, 얼른 출발하자. 재밌겠지? 어서 가자. 근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머님 차도 없어서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려면 힘드실 텐데.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아니다. 애들이랑 이런 것도 추억이지. 걱정 말고 넌 일이나 해. 주말에도 회사 바빠서 미쳐버리겠다며.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아이들은 어머님과 재미나게 놀러 나갔고 어머님도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가기 시작하니 본인도 재미나고 기분이 좋았는지 주말에 종종 저와 동서가 일을 할 때면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하였죠. 매번 어머님이 너무한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니 사실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동안 진짜 본인밖에 모른다고 속으로 욕을 엄청 했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에 대해 오해를 많이 했었구나. 오래 같이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 몰랐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며 고마웠었어요. 요즘 엄마가 애들 데리고 꽤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용돈 좀 올려드려야 하지 않아? 노인네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형편에 지금 어머님 카드값에 용돈까지 올리면 관리비도 모자라겠다. 나도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하긴 한데 다음 달에 성과금 나오니까 그때 어머님 따로 챙겨드리던지 할게. 자기랑 나도 요새 특근 때문에 바쁜데 혜진이 저렇게 잘 놀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도 할머니 노릇도 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오해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생각이 깊으신 분인데 이제라도 당신이 알아서 다행이다. 앞으로 잘 지내봐. 남편과 이런 얘기까지 하며 정말 잘 지내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딸아이의 일기장을 보는데 지하철역 앞에 자주 갔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림일기라서 따로 그 아래 내용은 많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주말마다 지하철 역사 앞에 자주 갔던 그림이 많았죠.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랑 같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었고 방어초를 맞아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하신 모든 횟감을 떠서 시댁에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고 그 모습을 목격하자마자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흥분 좀 가라앉혀. 하극상이야? 위아래도 없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놓으세요. 저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니까.
형님도 이 얘기 들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니까 저 말리지 마요. 가족 행사날 일찌감치 햇감 떠서 시댁에 가니 시모 머리를 쥐어뜯고 있던 동서였어요. 너무 놀라 말리는 와중 순간 동서가 내게 외친 한마디에 정말 횟감이고 나발이고 모든 걸 던지고 달려가 시모의 뺨을 찰지게 날려버렸습니다. 아, 뭐? 앵벌이? 아, 당신 도른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녀들 앵벌이를 시킬 수가 있어요? 돈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지금 애들한테 그 돈 뜯어가서 본인 옷 사고 머리하고 남자친구 만나러 다니는 게 말이 돼요? 심지어 하루 종일 김밥 한 줄만 주고 이거 다 못 팔면 오늘 엄마 아빠 보러 집 못 간다고 아빠까지 하더래요. 애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한테 말도 못하고 울면서 간신히 말하겠어요. 혜진이한테도 물어보세요. 애들이 엄마 아빠랑 헤어지는 줄 알고 말도 못하고 매번 주말마다 억지로 따라 나섰나 본데 저 진짜 못 참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고요, 형님. 제가 너무한 거예요? 아니, 니들 지금 나한테 이러고도 너네가 무사할 줄 알아? 어디서 빼어먹은 버르장머리야? 나 오늘 일 가만 안 있어. 네,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어머님은 돈을 쓰다 모자라고 더 이상 돈 나올 방도가 없자 손녀들을 데리고 시디며 이상한 물건들을 받아다가 지하철 역사에서 앵벌이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온 수익은 본인이 챙겼고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녀들을 하루 종일 바깥에서 썰게 하였어요. 아이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 본인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손녀들이 돈을 벌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였는데 이 모든 사실은 동서의 딸 제 조카가 폭로하였다고 했죠. 할머니랑만 나갔다 오면 손발 얼음장에 피곤해하고 힘들어해서 물어보니 할머니가 말하지 말랬다고만 하고 내가 오죽하면 뒤를 밟았겠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니까 옷까지 아주 못 사는 애들처럼 갈아입히고 앵벌이 짓을 시켜? 당신이 그러고도 할머니예요? 저 진짜 이대로 못 넘어가요. 남자에 미쳐도 유분수지. 그렇게 돈 벌어서 그 남자 만나고파요? 진짜 어이가 없네. 그동안 내가 오해했을 거라고 나 자신을 탓했는데 손녀들을 데리고 지금 앵벌이 짓을 시켜요? 진짜 사람 아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람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요? 나 지금 손 떨리고 말도 안 나오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쌍으로 덤벼? 그래, 얘네들 데려다가 좀 물건 팔게 시켰다. 왜? 내가 내 소녀들 데리고 사회생활 좀 가르치겠다는데 니들 왜 이래? 요새 애들은 아주 곱게만 자라서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좀 배워야지. 내가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데리고 나간 건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나한테 니들이 손찌검을 해? 나 가만 못 있는다.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희를 이상한 여자들 취급을 하였고 저희에게 똑같이 뺨을 날리셨죠. 그야말로 시어머니와 함께 육탄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담보로 저 몰래 남편 승낙을 받아 담보 대출까지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더 이상은 간과할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한계에 다다랐어요. 사회생활이요? 지금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한테 앵벌이 시켜서 나온 수익 가지고 놀러 다녔으면서 사회생활이라니. 형님, 이건 말로 안 끝나요. 어떻게 참아요? 저 정말 이대로 못 넘어가요.
이 짓을 글쎄 나갈 때마다 시켰대요. 그리고 이건 남편이 말하지 말랬는데 형님 집 담보대출까지 어머님이 받으신 거 아세요? 환갑이 한참 넘고 그저 놀기만 하는 사람이 대출 받을 일이 뭐가 있냐고요. 저도 이거 형님한테 말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비밀을 지킬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뭐라고? 아, 기막혀. 아니 진짜 정신병 아니에요? 이제 하다 대출까지? 와, 진짜 정상 아니다. 정말 치 떨린다. 정말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그 수익을 가지고 매번 본인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다녔고 딸들에겐 이런 한 푼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곤 절대 우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아빠와 엄마는 살지 못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집 담보대출까지.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더 이상 어머님을 보고 살 수 없겠다고 판단하였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저 몰래 대출을 받아준 얘기를 물으며 추궁을 하니 남편의 대답 또한 가관이었죠. 엄마가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아무렴 일부러 그랬겠소? 요즘 애들 오냐오냐 크긴 해서 그런 거 배워두면 좋긴 하지. 말 다 했어? 지금 혜진이 주말마다 나가서 앵벌이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아빠가 될 사람이 할 얘기야? 진짜 어이없네. 그리고 담보대출은 뭐야? 나 진짜 말도 안 나와. 영원히 비밀일 줄 알았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 이해가게 설명해야 할 거야.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받은 거지. 그 나이에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앵벌이라고 하지 마. 그냥 창조 경제라고 해. 우리 땐 다 나가서 돈 벌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드라마 육남매 모르냐? 넌 너무 깐깐해. 너도 비정상인 건 진작 알았는데 그 엄마한테 뭘 배웠겠냐?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어. 너랑도 끝장을 봐야겠다. 어차피 일어난 일 너랑 네 엄마 절대 안 변할 거고 우리 혜진이가 거기서 무슨 영향을 받으며 살까 두렵다 진짜. 끝이야. 그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야, 우리 사내 부부야. 너 이혼하고 멀쩡하게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못 다녀? 네가 못 다니지. 유책사유가 니네 집구석인데. 어디 한번 해보자. 나 절대 안 넘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도저히 이런 남자와 살 수 없겠다고 판단했어요. 전 그 즉시 이혼 소송과 함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어갔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하였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경제관념을 알려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는 태도로 나왔고 대출 또한 다 본인이 알아서 투자하고 수익을 내줄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렸죠. 본인의 남자친구가 주식 박사라며 헛소리하는데 저 말고도 동서 또한 서방님과 이혼을 진행하였어요. 그 집은 다행히 서방님이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순순히 이혼을 해주어서 협의로 끝이 났고 전 양육권 때문에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사님과 변호사님도 정말 기가 막혀 하셨는데 요즘 시대에 소녀들 앵벌이는 물론이고 며느리 몰래 아들을 꼬여내 집 담보대출을 받게 한 시어머니가 어딨냐며 혀를 차고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본인 손녀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 역사 앞에서 불법으로 노점상 차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출까지 진짜 가지가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동안. 일단 승산 충분히 있으시니까 저만 믿으세요.
힘내시고요. 그러게요. 뭐를 보고 여기까지 참았는지. 이제 애한테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네요. 남편 또한 정상이 아니고요. 아니, 할머니가 돼가지고 경제관념 좀 심어준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전제 며느리들이 이해가 안 가요. 어쩜 애를 그렇게 싸고 도는 건지. 변호사님, 제가 소녀들을 좀 가르친 게 이럴 일이에요? 이런 걸로 이혼을 한다니 이해가 안 가네 진짜. 그리고 대출은 우리 최 선생님이 주식 박사라 다 수익 걷어서 어른이 돈 불려줄 건데 정말 왜 못 기다리는 거야? 이러니 그 짓꼴을 보면 하지. 인생 한 방인데 진짜 어리석다. 좀 기다리면 내가 돈도 벌어다 줄 거고 애들도 딱 교육시켜 놓을 건데 참.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시어머니였고, 그동안 가정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소비 내역, 그리고 남편의 방간 등 도저히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판사님은 이혼 판결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전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고, 이런 아빠와 할머니에게 절대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양육권과 치권 모두 제가 가져오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진짜 100번 양보해서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재밌으면 됐던 거 아니야? 재미? 혜진이한테 물어봤어? 억지로 했대. 너무 춥고 배고팠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산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한 거야. 그리고 애들은 그 추운 길거리에서 김밥 한 줄 던져두고 본인은 남자에 미쳐서 남자나 만나러 가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 엄마 생각하는 수준 딱 거기야. 그리고 너도 네 엄마 잘못했다고 인지 못하는 수준 또한 똑같고, 내가 너랑 어떻게 사니? 너 볼 때마다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냔 말이야. 됐고, 이제 끝이니까 면접 때 빼곤 연락 마. 너도 네 엄마도 정신병자야.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참으려고만 했던 게 후회스러워. 함께해서 더러웠다 정말.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고. 너만 참으면 될 일인데. 그리고 엄마가 수익 내준대잖아. 좀 참아줄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붙잡는 남편을 뿌리쳤고, 저런 걸 믿고 결혼을 했다니 진짜 후회 막심이었고,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동서에게 듣기로는 어머님이 그 남자친구에게 갖다 바친 돈만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카드값이며 용돈 모두 그 할아버지에게 탕진한 것도 모자라서 딸과 조카를 시켜 벌게 한 수익 또한 반 넘게 그 할아버지에게 갖다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소한 죄가 인정되어 어머님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본인은 왜 이게 죄가 되냐며 펄펄 뛰었고요. 저만 믿으세요. 아들 이혼했다고요? 아유 참. 이걸 못 기다리고 며느리들이 참 불같네요. 우리 여사님 속상하게. 그러니까요. 우리 선생님만 믿고 제가 다 투자한 건데. 근데 지금 일단 아들도 그렇고 저한테 돈 한 푼 안 주는데, 혹시 제가 투자한 금액 중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머니에 한 푼도 없이 다니려니까 앞이 캄캄하네요. 어허, 좀 기다리시라니까. 성격 급하시네. 그리고 그 돈 다 묶어놔서 지금 당장은 못 줘요. 원래 부자 되기란 쉬운 게 아니죠. 아유, 그래도 며느리도 이제 없는 마당에 정말 돈 나올 곳이 없거든요. 대출빚도 갚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
수익도 못 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했고, 남편은 어머님이 진 빚을 갚으며 진짜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아무렇지 않고 지 엄마 잘못 없다더니 본인이 직격탄을 맞으니 속이 꽤나 타들어가는 남편이었죠. 이 모든 걸 제가 왜 혼자 짊어지려고 했는지 참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손절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아들들은 모두 이혼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본인 잘못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유별나다며 동네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니지만 동네 사람들 또한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렸다고 했고, 남편은 그렇게 본인 엄마 불쌍하다고 하더니 본인도 어머님 씀씀이가 감당이 되지 않았는지 어머님에게 그만 좀 하라며 요즘 모자 사이가 예사롭지 않다고 했어요. 참 자기 엄마한테 하는 효도는 셀프인데 모든 것을 제가 해주다 본인이 하려니 본인도 버거웠나 보더라고요. 정말 버겁고 암흑 같은 결혼 생활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은 거기에서 탈출해 제 인생을 찾아 나가고 있답니다. 이혼을 하고 그 집 꼴을 안 보고 사니 이렇게 제 월급이 여유 있었는지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엄마 드시고 싶은 거, 딸 하고 싶은 거를 모두 다 눈치 안 보고 해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지금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왜 이제 이혼했나 싶을 정도로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형님, 그래도 우리 종종 연락하고 지내요. 애들도 또래고 이런 얘기 어디서 하겠어요. 전 그래도 애아빠랑 좋게 끝내서 그나마 시댁 얘기 가끔 듣거든요. 제가 종종 얘기도 전해드리고 할게요. 우리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눠요. 그래, 우리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 어디서 하겠어. 연주랑 혜진이 서로 잘 지내기도 하고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될 거야. 그러게요. 참 결혼하면서 가장 큰 수확이 정말 친한 친구를 만든 것 같아 그래도 헛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수아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런 얘기 참 창피해서 하긴 그렇지만 지금은 동수아 만나면 서로 깔깔대며 그때 일을 떠올리고 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정말 묘하기도 하면서 좋기도 하답니다. 지나온 과거가 참 후회되긴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제 미래가 너무 기대되기에 이제 그만 후회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전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쳐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